자, 5분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5분 맞췄습니다. 6분. 자, 보시면 오전에 했던 거 대강 알겠죠? 오후에는 순서가 희한하게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인과관계를 아는 방법은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실험. 그렇죠?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는 인과관계 알아보는 것보다 실험이다. 왜 실험이 인과관계를 알아볼 수 있냐면 독립변수를 조작할 수 있어요. 실험이 독립변수,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독립변수를 조작할 수가 없어요. 실험은 윤리적인 문제를 나와요. 윤리적인 문제. 자, 왜냐하면 봐봐요. 자, A라는 사람이 복지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 이 집단에게는 적용을 해보고 이 집단에는 복지 프로그램을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집단이 적용해서 좋은데 적용 안 한 집단은 3개월이라 뭘 안 했어?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를테면 봐봐.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청소년들에게 폭력적인 영화가 얼마나 이 폭력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집단을 선정해서 폭력적 행위를 해보고 한 집단은 폭력적 영화를 보여주고 한 집단은 안 보여주고 비교를 해봤어. 그럼 이렇게 폭력적 행위를 거의 대부분 윤리적인 문제를 갖고. 그래서 자, 다시요. 실험은 연구 방법 중에서 어떤 걸 측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인과관계. 지금 우리 계속해서 이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봤잖아.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지금 정책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 가장 많은 방법 중 하나일 거고.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험에는 어떤 게 있는지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과관계를 파악한다는 건 시험은 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립변수를 조작해서 독립변수의 선행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 뭘 확인해 볼 수 있다. 실험을 통해서 동시 변화 동시 변환성. 그 다음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뭘 통제할 수 있겠어요? 사회비 수 있다. 또는 경제 가능하다. 실험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잘 하시면 없을 때 집단, 우리가 이 실험을 하는 대상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비교하는 집단을 무슨 집단이라고 그래요? 통제 집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지워도 될 것 같고, 비실험은 뭐가 없는 경우, 통제 집단이 없는 경우, 그렇죠?
준 실험은 통제 집단이 있대. 통제 집단이 있습니다. 이때 통제와 실험 집단이 비동질적일 때, 동질성을 확보 못했을 때, 동질성을 확보 못했을 때, 그 다음 진실험은, 자, 당연히 통제 집단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되겠어? 통제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우리가 그러니까 무작위로 선정하고 배정한 걸 말하죠.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졌다. 즉, 동질성을 뭐했다? 확보했다. 그래서 이 동질성을 확보했다는 표시로 R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랜덤화됐다고. 그러면 자, 선생님 봐봐. 여기 한번 봅시다. 실험 집단은 자, 이게 이제 기호를 한번 볼게요. 기호를 보면 선생님 이건 뭐냐면 측정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X는 실험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측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집단이네? 그러면 이건 실험했으니까 실험 집단이죠. 그러면 하나 집단을 선정해서 사전 사후 검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사전 사후 검사. 예를 들어서 어떤 거라고 이야기해? 그냥 여기다가 이를테면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할 때 관광단지 조성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조사해보고 관광단지 조성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해보고 뭐 이렇게 조사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쌤 이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53, 54 이렇게 있으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쌤? 자, 만약에 거기가 53, 54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했다? 자, 이건 지금 실험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집단이야? 이건 실험 집단이고, 이건 무슨 집단이야? 통제 집단이야. 그쵸? 자, 그러면, 자, 보통은, 자, 쌤, 여기에다가 이렇게 통제 집단까지 있게 되면 준실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실험은 거의 통제 집단이 없는 경우를 주로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다음 진실험은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 R자가 붙어 있어. R자. 여기 앞에 이거 붙어 있죠. 이거 랜덤화했다. 무작위 배정했다. 즉 두 집단은 확률적으로는 동질적이다. 통계학에서는 동질적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보니까 진실험은 쉽게 말해서 진짜 실험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실험은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알아보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실험은 거기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 실험적 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실험이라고도 하고 실험장과 통계 집단은 동질성 구성을 위해서 평가 대상 등을 두 집단에 무작위적으로 배정했다. 무작위 배정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 그 말을 R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 일정한 기간 후에 양 집단 내 실험 집단이 어느 결과 변수 상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처리 효과로 주장하는 실험 방법, 즉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이해됐죠? 그래서 자 무조건 실험 집단이다 그러면 뭐를 앞에서 봐야 돼? R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실험 집단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두 가지가 많이 쓰여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설계, 이런 식으로. 앞에 통제 집단이란 말이 꼭 붙어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정. 그런데 이런 생각해봐. 내적 타당성은 크겠죠. 그러니까 가해 변이는 많이 통제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실험실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 상황에 적용하려는 외적 타당도는 상당히 약하겠죠. 이 나온 완전히 실험실 상황에서 나온 결과를 일반 현실에 적용하려면 상당히 거기 부분은 약하겠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높은데 외적 타당도는 낮다. 그러니까 외적 타당도는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당도에 대한 거기 뭡니까, 타당성 측면 받고, 그다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똑같습니다. 장점은 어떤 걸 어느 정도, 자, 봐. 랜덤화 시켜서 실험 집단을 구성했어요. 그러면 랜덤화 시켜서 통제 집단도 구성했어요. 아까 해보겠습니다. 2살짜리에게 아까 10단어를 하고 언어 발달 프로그램을 적용하니까 100단어까지 했다. 그런데 통제 집단은 언어 발달 프로그램 적용 안 하겠죠? 그럼 10단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90단어. 그럼 사실은 실제로 언어 발달 프로그램은 10단어. 그쵸? 왜냐면 여기서 여기 빼보면 똑같이 앞에 똑같으니까 여기 빼보면 10단어 정도 언어 발달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더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실험, 진실험은 뭘 할 수 있다? 이런처럼 내적 타당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 단, 진실험, 단점을 보면 엄격하게 통제된 임의적 환경하에서 진행되므로, 인위적 환경에서 진행되므로 외적 타당성이나 실험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통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거기 뭐라고 돼 있어? 호선 효과나 대표성 부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실험 통제 곤란으로 해서 모방, 정책 내용의 유출 등 내적 타당성에 저희 요인 오염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실험실 상황 딱 조성하면 내가 실험 받고 있다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알 뿐만 아니라 저희 왜 저러지 하고 유심히 보겠죠, 통제 집단들이. 그러면 오염 효과도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준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준실험은 뭘 못해? 이걸 못하는 상태. 통제 집단에 있는데 뭘 못하는 상태? 난선화 또는 무작위 배정 못하는 상태.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을 처리하면서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실험을 말한다. 그 다음 밑에 준실험 방법은 일반적으로 무작위 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짝짓기 방법 등을 활용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설계한다. 자, 무작위 것처럼 재뽑기를 한다든가 난수표를 사용한다든가 이래서 무조건 뽑아서 배정해. A 실험자 통제 집단.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완전히 두 집단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준실험은 그냥 실험 통제 집단을 하든지 아니면 짝짓기를 해. 이런 거예요.
자, 초등학생 모여라. 그런데 초등학교 뭐 쪽에 있으면 학년들, 같은 학년들은 실험. 2학년 한 명은 실험, 하나는 통계. 3학년도 한 명은 실험, 하나는 통계.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놓고 2학년, 3학년 이렇게 지어놓고 한다든가, 남학생, 여학생 지어놓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짝짓기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거기, 자, 비동질적이라는 표현 쓰죠? 자, 준실험은 항상 비동질적이란 말 씁니다. 일단 비동질적 비교집단 설계 뭐 이렇게 쓴다든가 사후 측정 비교집단 설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자, 그다음 이제 여기다 하나 추가시키면 거기 회기 불연속 설계라든가 시계열 분석 이것도 준실험 설계다. 야, 이런 거 연속이라든가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저기 단전적 시계열 설계 이런 것들 보면 이건 뭐냐면, 자, 봐봐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속도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속도가. 그쵸? 그럼 쭉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10부제 운전을 한다. 그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단절적 시계열이라고 그러고, 자, A씨는 10부제 운행을 해. B씨는 10부제 운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만약에 뭐가 된다. 똑같은 속도로 합시다. 이를테면 인천 여기가 뭐 미추홀구하고 비싼 구가 무슨 구야? 거의 뭐 교통 그런 것들이 비싼 구가. 연수구라 합시다. 그냥 모르니까 내가 연수구라 그러면 두 개 똑같아 속도가 원래. 그런데 미추홀구는 시시하고 이 연수구는 시시 안 하고 속도를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는 뭐 그대로 유지할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본다면 거기 뭐라고 그래? 집단 일은 이 정책 시시하고 얘는 시시하지 않고 보는 것을 우리가 그렇죠. 이걸 거기 불연속 설계라고 그러고 단절적 시계열 설계. 자, 미추홀구는 연수구를 이렇게 하겠죠. 여기 연수 다음 거기 타상성 준실험은 내적 타당도가 상당히 가해변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죠. 왜? 동질적이지 않으니까. 두 집단이 동질적이지 않으니까 가해변이 작용할 수도 있겠죠. 단 우리가 준실험은 실제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무엇은 높겠어? 외적 타당도는 진실험보다 높겠죠. 자, 그다음 비실험은 어떤 걸 말한다? 말에 비실험. 말에 통제 집단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봐봐 유형 보니까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설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 이렇게 돼 있죠. 한 집단만 선정해서 설계하는 거야. 그렇죠? 이건 뭔지 한번 봐봐. 미추홀구에서 소위 어떤 걸 하기로
도로 확장에 대해서 한번 해보기로 했어. 만족도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도로 확장한 뒤에 여기 시민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했어요. 그런 보도가 되어 있어. 단일 집단, 사후 설계. 자, 먼저 한번 재보고 이걸 해보고 난 뒤에 측정해봤어. 그럼 뭐가 되겠어? 단일 집단, 사후전, 사후 설계. 뭐가 없어, 저기 보니까. 통제 집단이 없죠. 둘 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비설계라고 한다. 이해는 됐죠? 이해됐어? 그래. 너무 고마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상황, 그럼 이게 준실험, 그 다음 진실험. 그런 적 타당도를 제일 없앨 수 있는 것은 난성 그러니까 보통 사례 봐봐. 이게 진실험 사례이기도 하고 진실험 중에서 어떤 실험? 사회실험 사례예요. 사회실험. 자, 쌤 지금 그 페이지에 어떤 사회실험을 했어? 자, 거기 자, 거기 맞대. 그럼 뭐야, 쌤? 무작위로 나눴으니, 그쵸? 실험 집단에 배정된 출소자는 그들이 고용 상태에 있지 않는 한 13주에 걸쳐 주당 50불의 생계 보조금을 지급하고 통제 집단에 배정된 출소 집단에서는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평가 연구자들은 정기적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배정된 대상자를 면담하시며 이들이 출소 후에 1년간 재범을 저질러 체포된 상태를 조사했다. 출소 후 1년간 이들이 재범을 저질러 체포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저쪽에 있는데 위의 표는 실험의 결과를 아주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은 무작위로 배정되기 때문에 생계보조금 지급이라는 실험 변수 개입 위에는 통계적으로 동등하다. 통계적으로 동등하다고 그랬죠. 따라서 실험자와 통제 집단의 차이는 실험 변수와 아주 우연적인 변수에 기인한 것을 볼 수 있다. 아주 우연적인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일단 빼고 이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차이는 체표사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절도죄의 경우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기타 중재와 경범죄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체포사유별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절도죄의 경우에는 그렇죠. 유의 수준이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기타 중대와 경범죄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출소자들이 재범률을 줄여 사회에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계보조금 지급 사업은 절도죄 예방에는 목적을 달성했으나 다른 범죄의 경우는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걸 실험함으로써 이제 보조금을 주면 많은 예방 효과가 있겠죠. 범죄 예방 효과.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실험이란 말이에요. 문제 있어 없어? 아니 안 받은 사람 재범한 것을 어떻게 인생 보상하려고? 아니 좋다 이런 생각 상관없이 더 줘야 괜히 실험한다고 이 사람들 안 줘가지고 재범이 돼. 교도소에 가면 이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야 평생 사는 거 아니고 짧은 생을 사는데 그 몇 년을 그 사람들은 손을 본 거잖아. 정책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도 양심상 꺼릴 문제가 있는 거잖아.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뒤에 자연 실험을 좀 많이 이용하는데 자연 실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밑줄 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번부터 10페이지. 일반적으로 사회실험은 특정 기관이 인위적으로 실험상을 만들어 혼란 변수를 통제한다. 하지만 자연실험은 인위적 실험이 아닌 자연이나 사회현상 속에 만들어진 사건이나 변화를 혼란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사회실험에서 수반되는 비용 문제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실험에서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도 없다. 무슨 말이냐면 자, 쌤 경찰 수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검거율이 높을까? 아니면 검거율이 높아지니까 범죄자가 그렇지 않으면 봐봐. 교육이 만약에 어떤 거 뒤에 봐봐. 넘겨서 보면 둘째부터 한번 좀 볼까요? 자, 교육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자 할 때 교육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순수히 교육 효과가 아니라 부모나 본인의 능력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나 본인에게 교육 자료가 향상됐을 때 이런 것과 무관하게 교육이 늘어났을 때 효과를 재야 되겠죠. 그런데 봐봐. 우리나라가 6334제에서 갑자기 그냥 여기를 7년으로 바꿨어. 그럼 갑자기 1년이 더 늘어난 건데 이 1년 늘어난 건 순수하게 부모가 소득이 늘어났다 이런 거고 전혀 상관없이 제도 자체가 늘어나서 교육 연한이 늘어난 거죠. 그럼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뭐 없이 부모 소득 변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거 교육 변화만 볼 수 있겠죠. 그 뒤 밑에 봐봐. 그 밑에 자 경찰관 밑에 봐봐. 밑에 봐봐. 경찰관 증가하면 범죄율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찰관 수가 범죄율을 관계를 생각해보자. 경찰관 수가 증가하면 범죄율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범죄율이 증가해 경찰관 수가 증가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게 먼저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거할 때는 보통 범죄하고 상관없이 나 경찰관 몇 명 증원하겠습니다 하고 당선됐어. 그 사람이 공약으로 범죄율과 상관없이 그냥 경찰관만 늘릴 수 있어 없어?
그런 범죄이라고 전혀 상관없이 경찰관 늘린 거죠. 즉 그것만 변수가 변한 거죠. 그렇게 그럴 때 알아보는 걸 우리가 무슨 실험이라고 그런다? 자연 실험이라고 그래요. 자연 실험.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늘리고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다른 요인 변화 없이 그 요인만 변화되게 해서 재는 걸 뭐라고 그런다? 자연 실험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선생님 뭘로 되는데 이렇게 알아줍시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비실험, 준실험, 진실험이 있고 우리가 그 실제 이 어디에서는 현장에서는 사회실험이나 자연실험들을 할 수 있는데 사회실험 아까 우리가 어디에 했죠? 거기 어디 무슨 주였죠? 거기 주에서 하는 것처럼 재소자들을 생계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인위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건 진실험이고 그 자연실험은 그래서 준실험이 있는데 이 자연실험은 진실험 형태를 띄고 나서 뭐가 변했을 때 재고자 독립 그냥 교육연한이 6334제에서 6344제로 변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거나 요즘 많이 줄이자고 그러죠. 5334제로. 그럼 줄였을 때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 교육이 연한이 줄었을 때 어느 정도 소득이 변화됐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걸 무슨 실험이다 한다? 자연실험.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실험은 어떤 특징이 있다? 준실험 특징이 있다. 그 다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떤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냥 일부러 줄였잖아. 사실은 일부러 줄이는 가 안 일어나죠. 여기까지 이해됐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 자, 쌤 거기 11번 문제부터. 11번 문제. 예. 몇 번 문제? 10번 문제. 10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10번 문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내적 요인, 역사 요인, 성숙 요인, 회계 요인은 모두 외적 타당성 저요인이다. 틀렸죠? 내적 타당성 저요인이고. 2번. 준실험이 갖는 이 약점은 주로 외적 타당성보다는 내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 맞죠? 자, 3번 실험 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호선 효과이고 호선 효과는 외적 타당도. 4번 정책 집행과 정책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는 내적 타당성이죠. 4번도 틀렸고. 11번 문제 한번 풀어봤어요. 옳지 않는 거. 자연실험이다, 자연실험. 1번. 아까 진실험이 아니라 준실험이라고 그랬죠. 2번부터 자연실험은 사회실험에 비해 비용 문제나 윤리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 맞죠? 3번 자연실험의 여건은 자연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급격한 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있어도 맞죠? 그 다음 아까 선거 때 공약으로 정책으로 증원시키고 이런 것들. 그 다음 4번 독립변수와 정석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에 관계에 있을 때 이들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실험을 이용할 수 있다. 아까 봐봐. 경찰관 수가 높아지면
높아서 경찰 많아서 소득이 많아서 자 부모가 영향력이 있어서 부모 소득이 높아져서 자녀의 소득이 높아지지. 이 높아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봐봐. 7페이지. 봐봐. 7페이지. 독립변수와 정속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때 관계가 있을 때 경찰관 수가 경찰관 수가 증가하면 범죄율이 줄어들 것을 추정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범죄율이 증가해서 경찰관 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이처럼 독립변수와 정속변수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럴 때는 무슨 실험이 가장 유용하다? 자연실험. 우리 문제는 안 나왔는데, 구급 문제는 안 나왔는데, 이런 문제도 조금 봐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 12번. 정체평가를 위한 조사 설계의 유형 중 진실험 설계에 해당하는 건, 자, 쌤, 진실험 설계에 해당하는 거 한번 골라봐. 진실험 설계에서는 앞에 뭐가 붙는다 그랬어? 통제 집단, 그쵸? 그럼 2번이고 1번은 무슨 1번. 하나가 집단이네. 단일 집단이네. 자, 미안해. 단일 집단이네. 단절적 시계열 설계네. 준실험. 그렇죠? 2번은 진실험. 3번은 비동질적이래. 동질적이지 않고 통제 집단이 있대. 그러면 이것도 준실험이죠. 4번 단일 집단 사전 사후래. 하나가 집단이래. 비실험. 그쵸? 가장 적절하다는 거. 답은 몇 번? 답은 말해봐. 오늘 한 거지. 그냥 편하게. 3번. 그쵸? 자신있게 말하면 되지. 여기까지 쌤 문제 풀어봤고, 자, OX 문제만 풀어보고, 이것도, 여기 답이 있으니까 자신있게 말씀하시라고 믿어. 몇 문제 안 되니까 진실험. 자, 쌤 거기 1번부터 28번까지가 여기 해당되는 문제니까. 자, 372페이지. 진실험 설계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인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는 무슨 실험을 그랬어? 실험. 그쵸? 가능성에 대한 한번 진실험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인 단일 진실험이 아니라 왜 그랬어?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집단을 뽑아서 실험 집단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이 동질적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효과? 크리미 효과. 6번은 실험은 자연과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시켜 실험하기 때문에 호전 효과를 강화시킨다. 이런 말들은 틀렸죠. 자, 대상자들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 7번은 정책평가 방법 중 자연실험은 준실험이 아닌지, 자연실험은 준실험이라고 그랬죠. 8번은 정책평가 방법 중 자연실험에서는 사회실험에 비해 비용 문제나 윤리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맞죠? 9번 정책평가 방법 중 자연실험에서 실험 여건은 자연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급격한 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맞죠? 이 자연실험은 독립변수와 정석변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에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범죄율이라고 이야기했었죠. 한 달 후에 인과관계 입증은 실험 설계에서 진실험과 준실험 차이는 실험직과 통제단의 무작위비 맞죠? 동질적 확보 하나이다. 13번은 실험 설계에서 회귀 불연속 설계나 단절적 시계열 설계는 과거 지향적인 성격을 가진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아까 10부제 운행을 하면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시계열 설계나 회귀 불연속 설계는 우리가 준실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어.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 지향이고 진실험이 아니라 준실험이고 그렇죠? 14번 실험 설계에서 짝짓기를 통해서 제3의 변이해서 실험주가 통집단을 동등화시킬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동등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짝짓기가. 15번 정책평가를 위한 조사 설계 유형 중 통제집단, 사전사후 측정 설계와 진실험 설계. 통제집단이 앞에 붙어있으니까 맞죠? 15번도. 16번 준실험볼보다 진실험 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거꾸로 되어 있죠? 내적 타당성은 준실험이 더 많이 나타나겠죠? 왜? 실험장과 통제집단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17번은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수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이다. 맞죠? 18번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맞죠? 우리가 과외 변수를 통제하면 내적 타당성도 없다고 그랬잖아. 19번 선발 요인이나 상실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작위 배정이나 사전 측정이 필요하다. 그러겠죠? 선발 요인은 선발이 실험장 통제장이 같지 않아서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무작위 배정하면 확률적으로 같다고 그랬죠? 통계학에서는. 자, 20번 진실험 방법은 무작위 배정에 의한 인위적으로 통제된 실험이다. 맞고. 진실험 방법은 실험장과 통제하는 동질성 확보 맞고. 22. 진실험 방법은 인위적 요소가 많지 않아. 쌤, 인위적 요소가 제일 많죠? 진실험은. 23번 진실험 방법은 역사적 효과, 성숙, 선발 효과 영향이 줄어들어 내적 타당성이 높은 편이다. 맞고. 24. 준실험 설계는 실험자와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준실험 자체는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준실험이라고 하죠. 만약에 진실험이라면 맞는 질문이 되겠지만 준실험은 확보할 필요는 없잖아. 준실험 할 때는. 25. 내적 타당성은 정책 집행 이후 변화가 오직 해당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이 것과 관련된 거다. 왔고. 26번 외적 타당성은 정책 평가 결과는 일반화 가능성. 맞죠? 일반화 가능성.
27번 평가성 검토는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일종의 예평 맞죠? 28번 허위 변수는 두 변수 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인과관계 있는 것처럼 맞죠? 자, 여기까지 다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자, 대강 자, 오늘 이 시간은 지금 피곤하실 거니까 빨리 끝낼 건데 봐봐 어떤 거 있었어? 비실험, 준실험, 진실험. 진실험에는 사회실험이 있었고 그쵸? 준실험은 우리가 자연실험은 어디에 속했어? 준실험에 속했고 자, 준실험은 우리가 뭐가 없는 거 통제집단이 이때 통제라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통제가 안 돼 있는 걸 말하거나 시계열 설계 이 시계열 1월달 재보고 2월달 3월달 4월 이런 식으로 쭉 재보는 시계열 설계 또는 회귀불연속 설계라고 그래서 시계열 설계가 두 집단을 설계한 걸 회귀불연속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실험장과 통제집단 두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준실험이고 비실험은 오직 실험 집단만 있다고 그랬죠. 통제 집단이 없다고 그랬고 그래서 항상 앞에 단일 집단이란 말이 들어가고 여기는 항상 진실험은 통제 집단이란 말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실에도 랜덤화했다는 R이 들어가 있으면 진실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그러면 이거 합시다. 이것만 미안해. 진실험은 어떤 건 높은 데 비해서 내적 타당도는 높은 데 비해서 외적 타당도는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겠죠. 실행 가능성도 실제 진실험적인 실행을 사회실험에서 하려면 상당히 어렵겠죠. 어떻게 비교주전 실험전 똑같이 만들겠어.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 진실험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중학생들이 강의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 다음 하면 이를테면 토론학습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알아보려고 해. 그럼 진실험 하려면 이들의 무작위 난선화시켜서 무작위 뽑아서 강의 통제했던 실험장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 중학교 무작위로 뽑아서 와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어떤 집단에 가서 무작위 배정하더라도 상당히 그런 게 힘들어. 그런데 아까 준실험 같은 경우는 꼭 두 집단이 같은 건 아니잖아. 그러면 자기 학교 다닌다면 자기가 3학년 1반 니네들이 실험 집단 해. 3학년 2반 니네들이 통집단 이렇게 하기 쉽잖아. 그쵸? 물론 두 집단은 동질성 확보는 안 되니까 준실험이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실험은 내적 타당도는 높은데 외적 타당도는 낮고 준실험은 여기에 비해서 내적 타당도는 낮은 데 비해서 외적 타당도는 높다. 비실험은 당연히 내적 타당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겠죠. 그런데 외적 타당도는 굉장히 높겠죠.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그 정도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자연실험은 뭐가 없다? 자연실험에 비해서 비용 문제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적다는 거죠.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는 우리가 실제로 이 정부에서 어떤 정부 업무 평가를 하는지 하고 그 다음 정책 변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